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IS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하루 만에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 지수,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섹터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요. 먼저 반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일단 미국에서 대중 반도체 장비부터 HBM까지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 좀 하락했었는데 일단 SK하이닉스는 확실하게 그 영향권을 벗어났다고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비중은 있다고 하던데 오늘 또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투톱이 모두 다 올라가고 있다 보니 이 우려를 우리가 씻어내도 되는 것일까? 오늘 왜 오르는 것일까? 좀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은 아침까지만 해도 IT 투톱도 엇갈리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함께 지금 상승불 켜고 있고 나머지 반도체 장비 HBM 쪽도 괜찮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악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라서 좀 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오르는 걸까요? 참 주식시장이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올라갈 거라 생각한 날은 빠지고 오늘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하는 날은 이렇게까지 상승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결국 나올 게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악재는 불투명한 미래거든요. 불확실성. 네, 불확실성.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에는 안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이번 HBM까지 규제가 포함이 되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팩트는 SK하이닉스는 크게 별탈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레거시 반도체 디램에 대해서 중국 포션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일정 부분이 이제는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뭐 중국에 기대어 성장을 했던 기업이 아닌 것만큼 저는 굳이 그 이슈를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챙겨봐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중국의 창신 반도체라는 기업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작년 이맘때쯤이면 그냥 흘려들었을 기업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그들의 어떤 생산 능력이라든지 생산 캐파를 보면 굉장히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3위인 마이크론의 어떤 시장 점유율까지도 노려볼 만큼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들 때문에 디램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할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 그렇다면 반도체를 오늘 이 뉴스가 이제 악재 혹은 불확실성 해소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최근의 이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요.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르는 것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건 그 불확실성 해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던 게 불확실성 거치면서였거든요. 우리도 함께 그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도체 쪽 여전히 좀 확인해 볼 이슈들 물론 업황 측면에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고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고 얘기 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또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도 22%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장중에 준상한가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황유현 팀장님, 이수페타시스 정말 보유자분들 얼마나 좀 마음 아프게 했던 종목인가요? 그때 올빼미 공시 때문에 논란도 많이 됐었는데 일단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이슈 속에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증권신고서 관련해서 정정 제출해라라는 건데 자, 그러면요. 이제는 추세가 전환되면서 올라갈 일만 남은 것인가? 보유자 입장에서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때 올빼미 공시 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또 오늘 나왔던 게 이제 제이오 2차전지 기업에 대한 이제 인수 철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인수가 성공한다면 정말 대박일 수 있지만 그 불확실성 더군다나 또 그 기업이 2차전지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은 불안해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 11월 초 정도에 나왔던 공시 이후에 사실 한 보름간 정말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도 사실 좀 좋지 않은 모습들 계속 또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두 가지 악재가 오늘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다 해소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정도 수준까지 한 대략 3만 원 초반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은 또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는 지금 다른 반도체들도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해소 구간이기도 하고 오늘 유독 개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매도가 많은데 이제 그동안 이제 신용장구가 시장 전체적으로 풀리지 조금 해소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볼 때 수급의 빈집과 찬집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사실 빈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만 사주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신규 진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선택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보유하시는 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이수페타시스 말고도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은 탄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HBM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졌을 때 신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은 뭐 악재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지 다시 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신규 진입자 신규 보유자 입장에서는 오늘 거래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보유하는 입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겠고 신규 진입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볼만한 종목들 더 많기 때문에 이쪽은 보유자 영역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악재가 해소된 측면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전력설비 쪽 확인해 볼 텐데 오늘 전선이나 뭐 전력설비나 좋습니다. 업황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 개선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산일전기가 10% 넘게 올라가네. 윗골인 좀 달고 있고 효성중공업부터 해서 대표적인 종목들까지 시세가 다 좋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 글로벌 전력 케이블 회사들이 다 3분기 실적이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우리도 이 흐름에 따라갈 것이다 라는 게 골자가 될 텐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계속 이쪽은 좋다는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뭐 인프라 관련해서도 필요한 쪽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또 한번 진입해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그러니까 이쪽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매길 수도 있을 법한 산업일 수는 있습니다. 워낙 이제 자국 내 제품보다도 멕시코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변압기 자체의 어떤 이 물동량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근데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들 제품의 공통점은 굉장히 높은 영업 마진율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이즈 이슈에도 저는 변압기기 쪽은 변함없이 우리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HD현대 일렉트릭이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전력기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시선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법한 위치에서의 어떻게 보면 어제 연봉을 모두 잡아먹는 양봉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모든 변압기라든지 전압기기 쪽에서도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법한데 저는 오히려 효성중공업을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은 최근에 뭐 계열사 뭐 효성화학의 특수가스사업부에 대한 인수 이야기가 막 여러 가지 어제 오늘 이어지죠. 막 불이 막 붙어서 어느 쪽은 좋지만 또 어느 쪽은 돈을 써야 되니까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며 효성중공업이 사실은 피해를 봤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의 조정이 좀 가파랐었죠. 하지만 이제 오늘 그 조정을 한 번에 또 이겨내는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법한 혹은 한 번 더 11월 달에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그런 위치에서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전선주들도
보셔야 될 것 같다. 결국에 이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데 대한, 대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주 잔고가 지금 가득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쪽은 조정 시에 계속 편안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계속해서 봐도 된다라는 부분에서 짚어주셨어요. 네.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효성중공업 그리고 전선주도 여전히 매력 있다라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시작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2차 전지 쪽도 강하던데 이쪽은 우리가 확실하게 좀 확신을 갖고 봐도 되는 섹터인지가 늘 궁금하거든요. 테슬라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계속 눈높이를 좀 높이는 것 같아요. 테슬라 간밤에도 3%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시세가 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던데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저점은 확실하게 통과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황유현 팀장님, 네. 일단 전반적으로 오르긴 하는데 이게 저점은 통과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내리는 종목들도 있고 2차 전지 안에서만 보면 네. 이제 분명히 좀 종목들마다 이제 탄력적으로 좀 선별해서 분명히 봐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테슬라 말고도 GM도 그렇고 도요타도 그렇고 뭐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일단은 다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들이 배터리가 전체 자동차, 전기차 판매 가액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 결국은 예상했던 대로 다 내재화 스타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소재 회사들 입장에서는 과거만큼 2023년 그리고 2022년 바라봤던 그 과거만큼 눈높이는 생각보다 좀 낮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대형 회사들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들은 오늘 음봉이 나는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투자자들한테 사실 선택을 받지 못하는 섹터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서는 약간 후순위로 밀려있는 섹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은 나중에 바닥 통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포지션, 2차 전지 뭐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2차 섹터를 너무 많은 포지션을 지금은 투입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갑자기 뭐 급등을 하면 사실 그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2차 전지 또는 개별 종목 단으로 이제는 개별 종목 단으로 분명히 봐야 되는데 개별 종목 단으로 어떤 호재가 나타나서 올라간다면 사실 그 주식을 매매하시는 게 낫지. 일단 지금은 뭐 ETF로 매매하시다던가 아니면 2차 전지만 전체로 다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별로는 뭐 전체 포지션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시고 계신다면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일단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는 약간 또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종목은 잘 골라봐야 되는데 확실히 대형주 위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건 그쪽이 좀 다소 안전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요. LG 엔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늘 2차 전지 우리가 섹터 얘기할 때마다 LG 엔솔이 확실하게 그 42만 원 선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 쪽으로도 이제 풍 이어지면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주셨었거든요. LG 엔솔이 또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졌어요. GM사와 함께 또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40만 원 선을 한번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39만 7천 원 선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게 중장기적인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좋은 뉴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얼티엄 셀즈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GM과 합작해서 이제 투자한 공장에 대해서 GM이 지금 손을 털고 나가려는 어떤 모습을 좀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그러면 LG 엔솔이 거기에 따른 어떤 지배력을 더 가지고 오게 되니까 더 좋은 것 아니야 라고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GM이 아무래도 LG엔솔이 AMPC를 통해서 혹은 IRA 법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생각보다 좀 저조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먼저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또 시선도 물론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장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스럽게 2차 전지가 다 같이 강하지 못한 가운데 LG엔솔만큼은 그래도
좋은 자리를 저는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대형주 몇 개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네. 살아남는다면 그 중심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은 2차 전지로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가격이 조금 아쉽죠. 계속 40만 원이라는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를 했다 하더라도 빠르게 또 조정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40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천천히 그냥 마음 놓고 모아가시려거든 그냥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간다면 뭐 최대한 쌀 때부터 그렇죠. 모아가는 건 괜찮지만 확실하게 그 안전함이 확인되는 건 40만 원 선이라는 네. 그 부분을 좀 넘어줘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율주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가 오늘 전반적으로 강하진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리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율주행 이슈는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뭐 규제 완화부터 해서 테슬라가 FSD 관련 새 버전을 또 공개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퓨런티어를 좀 대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쪽이 장중에 오름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테슬라 관련해서 우리가 자율주행 섹터를 본다면 네. 퓨런티어를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쵸. 오늘은 약간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퓨런티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쉬었던 반도체가 지금 부활하면서 그리고 또 쉬었던 섹터 중에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화장품주들까지도 오늘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잘 나가고 있던 종목군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저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 테슬라 V13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시장을 시끄럽게 했고 또 이제 자율주행하면 테슬라가 이제 대명사가 된 것 같은데 미국은요 실제로 구글의 웨이모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보실 분들은 당연히 프론티어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구글의 웨이모까지도 체크를 해보겠다 하시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그 두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없으셨던 분들 투자하기에는 조정이 나온 지금이 괜찮은데 오늘 조정의 첫날이잖아요. 네. 반대로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은 반등의 첫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일단 가는 쪽이 더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쪽은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하게 되면 그때 담아보시는 게 좋다. 어차피 트럼프 2기의 중심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엔 두 가지죠. 우주항공, 자율주행. FSD.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진다면 그걸 또 활용해서 한번 신규 진입해보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율주행 섹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도 섹터죠.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오늘 그동안 변동성이 심했었던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알보리, 펩 이렇게도 부르던데 일단 특별하게 뭐 종목마다 좋은 뉴스가 있어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 낙폭 과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궁금합니다. 자, 황유한 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제약 바이오 쪽 오늘 대표주들 오르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이 작용할까요? 아니면 금리 인하일까요? 뭐 두 가지 다일까요? 두 가지 다라고 보는 게 네. 맞는데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다 이제 순환매에 대한 심리가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뭐 기업들 주가 폭락할 때 알테오젠이 조금 노이즈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거 외에 다른 기업들은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특별한 악재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시장이 밀리니까 밀리나 보다. 주가가 빠지니까 빠지는 이유들을 찾기에 급급했었던 거고 그 가중에서 이제 순환매 차원이 굉장히 좀 강하게 저는 생각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주가가 빠질 때 다른 대안이 없었다면 주가 이 정도로 빠지지 않았겠지만 다른 테마주도 일정 부분 있었고 그 가운데에 뭐 가상화폐라던가 미국 주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네. 대체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하락 속도가 여느 때보다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어느 시기 때보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이래로 대체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모자란 부분도 사실 이 부분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다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은 어제 알테오젠이 다이치 상교로부터 일단은
여러 가지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약금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 트리거가 되면서 일제히 전반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은 내년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도 이번 12월 달 여전히 좀 말이 많기 있게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은 있지만 내년까지는 그래도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지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섹터 아닌가. 좀 최근에 한 1, 2주 고생 좀 많으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급락한 한 최근 일주일 동안 급락한 부분을 좀 되돌리는 과정 정도고 기존의 추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 사실 갈 길은 많이 멉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조금은 매매를 통해서 조금은 이제 좀 극복하시고 아니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저는 일단 지금은 바이오 섹터는 혹시 좀 약간 섹터 우리 포트 안에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여전히 우리가 좀 네. 가지고 가야 하는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2주가량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좀 하락했던 부분들 되돌림되는 과정이다라는 부분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많이 내렸던 것도 뭐 악재성 이슈도 개별 종목별로 있었지만 수급의 영향도 크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께서도 알테오젠 말씀해 주셨지만 알테오젠이 또 굉장히 그 변동성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었잖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의 제약사로부터 기술 수출 계약금 받았습니다. 주가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32만 원은 회복을 했거든요. 일단은 회사 대표님이 주가 관리에 진심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빠져도 네네.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투자자들의 궁금증이라든지 걱정을 또 해소시켜 주는 걸 공시나 이런 거 보면 바로 하죠. 네.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러 오셨다가도 조금은 더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이 바뀔 수도 저는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실제로 앞서서도 이제 이야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좋은 어떤 로얄티를 이제 수령을 받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경쟁사 할로자임이 특허 침해한 증거 가지고 있다. 이것도 중요했고 두 번째로는 1월 달에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더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1차적인 관문은 저는 35만 원으로 좀 보여져요. 뭐 35만 원 도달하면 기술적으로 잠깐의 조정이 좀 나와 보이지만 만약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우선은 40만 원 회복을 한 다음에 1월 달에 나온다고 했던 좋은 뉴스를 시장은 또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또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주가가 1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0만 원에 사는 거잖아요. 높은 가격에 사는 그렇죠. 만큼 네. 비중을 좀 잘 조절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매력은 있지만 비중에 대한 조절은 필요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알테오젠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봤고요. 자, 오늘 그리고 이러한 3대 주도 섹터 이외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화장품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K-뷰티 여전히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 K-화장품의 올해 수출 역대 최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 전해지는 가운데 화장품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 관련주들 다 같이 오늘 강합니다.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황유한 팀장님, 오늘 VT는 아무래도 ENC 지분 인수 이런 뉴스도 있어서 더 잘 가기도 하지만 이게 원래 화장품 할 때 딱 대장이었거든요. 네. 실리콘투랑 같이. 네. 화장품 섹터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네. 있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는데 네. 그거 거쳤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가장 화려했던 종목 중이죠. VT하고 네. 실리콘2가 가장 화려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한 서너 달 정도 정말 재미없었죠.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고 네. 상대적으로 VT는 그래도 잘 버티긴 했었어요. 확실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나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 실리콘2 대비 오늘도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번의 추세 때 제가 생각하는 추세 때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VT 이번에 11월 달 일단 수출 실적도 잘 나왔고 VT가 계속 하반기 IR에서 이제 계속 언급했었던 내년도까지 실적은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좋을 것 같다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전통의 화장품 회사와 올 상반기에 강했던 화장품 회사들 은 확실히 좀 주가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중국 경기 부양해서 화장품 좋습니다라고 이제 옛날 방식으로 매매하기는 좀 네. 어려운 것 같고요. 북미라던가 새로운 수출 활로를 좀 뚫어가는 화장품 회사들 위주로 아마 당분간 앞으로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오늘 VT가
대장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네. VT를 위주로 보시는 게 많이 올랐어도 그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도 중요한데 오늘은 VT 위주로 네. 좀 봐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얘기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 매출 비중 점점 좀 벗어나면서 북미나 중동 같은 새로운 활로를 찾는 기업들이 좋다라는 부분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그렇다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화장품주, 우리 지금 딱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 어떤 제품이 막 뚜렷하게 잘 네. 갈지 모르면 네. 교집합 많이 된 기업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ODM에서 찾아야겠죠. 네. ODM에서 가장 많은 교집합을 지금 이뤄내고 있는 기업이 코스맥스더라고요. 코스맥스. 그러니까 코스맥스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들 갈 때 못 가서 이거 왜 안 가냐, 예. 뭐 ODM 세계 1위라면서 왜 안 가냐, 이런 오명도 좀 비아냥거리는 예, 예. 그것도 좀 받았는데 이제서야 좀 진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에 화장품 쪽을 본다면 코스맥스 쪽을 보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해서 본다면 코스맥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과 밸류업 이런 쪽들이 시세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증권가에서도 연말에는 이러한 배당 관련한 종목들 좀 노려보자라는 이야기 하고 있던데 은행이나 뭐 보험, 증권 강합니다. 특히 은행 쪽이 오늘도 시세가 좋았어요. 황유현 팀장님, 금융주 분명히 많이 오르고 있긴 네. 합니다. 하지만 신고가 영역이지만 뭔가 포트에 딱 이맘때 없으면 굉장히 아쉽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사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소액이지만 네. 밸류업 프로젝트가 일단은 시작됐고요. 아직 ETF 전체 자금 규모가 아직은 사실 좀 전체 시장에 비하면 사실 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밸류업 구성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시선들이 있는 건 맞지만 네. 사실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 한 10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첫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밸류업,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주주 환원에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앞으로도 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했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확인 등 이런 부분들 디테일한 것들까지 다 챙겨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가장 정부 정책에 재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군이고 그 대기업군 안에서도 금융주들이 그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4대 금융주주 모두 다 뭐 특별하게 어떤 한 종목이 뭐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두 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네. 그 안에서 개인의 투자 스타일대로 취사 선택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4대 금융 지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금융 말고도 다른 쪽도 좀 궁금해서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증권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밸류업 종목들 위주로 대응해 보자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금융 제외하고도 분명히 뭐 지주사, 통신, 자동차 뭐 많을 것 같아요. 식품도 네. 있을 것 같고. 최고 수혜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주사를 본다면 두산을 보는 게 가장 지금 현명할 것 오늘 또 같고요. 좋죠. 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을 제외하고라도 계열사들이 굉장히 일을 좀 잘한 한 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해서 보면 현대글로비스. 네, 결국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지금 현대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은행, 증권, 보험 이쪽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이제 아무래도 상승 변동성이 많이 올랐죠. 조금은 네.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두산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산과 현대글로비스까지 종목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원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들어보실 기업인데 네. 농슬라 기억하시죠? 농슬라, 네, 네. TYM. 예. 지금 대동이라든지 대동기업 같은 농기계 자율주행과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잖아요. 지금 TYM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이들이 그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건 북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미국이 농기계 자율주행
쉽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YM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변동성이 좀 제법 커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손절 라인은 4,000원이라는 가격대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추가 상승 시에는 1차적으로 5,500원, 5,500원이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6,000원 그 이상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김태성 본부장님의 원픽은 TYM이었습니다. 네. 다소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가격선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5,500원, 손절가 4,000원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